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자, 촬영일 기준 벌써 5만 명, 6만 명 훌쩍 넘는 확진자 수로 정부에서도 이제 자가진료, 자가치료를 권장하고, 제가 진료본 환자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 환자를 본 이제 의료진이니까 저는 어떻게 격리할까요?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규칙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만 듣는 시대입니다. 역시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TV 방송을 보거나 다른 매체들을 봐도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이 대코로나 시대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떨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의사가 생각하는 꿀팁이나 Q&A 같은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편, 준비물 편입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전에 이제 재택 치료를 할 때, 집에서 치료를 할 때 받는 키트입니다. 이마저도 이제는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이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체온계랑 산소 포화도를 보는 옥시미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체온계인데요. 체온계는 여러분들 요새는 재기 편한 고막 체온계 많이 들고 있는데, 겨드랑이 접촉식 체온계를 꼭 사셔야 합니다. 집에 고막 체온계가 있어도 쓰시면 안 돼요. 고막 체온계는 재는 각도나 당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힘만 줘도 한 1도 이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사들은 열이 있다 없다 정도만 판별을 하지, 거기 나온 도수 몇 도다 이런 것들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겨드랑이 체온계로 구매를 하셔야 여러분의 체온을 정확하게 재고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체온계를 사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걸 어떻게 써야 할까? 집에서 격리 중에 하루에 5번이나 6번 정도, 그 중에서도 꼭 자기 전과 자고 난 직후를 포함해서 열을 재서 기록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면 저녁에 열이 조금 더 잘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꼭 열을 재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수시로 혈압이나 체온 같은 걸 체크를 하죠. 그거를 집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열이 점점 떨어지는지 열이 점점 더 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 컨디션을 내 주관적으로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나 컨디션이 점점 처져서 119나 상황실에 전화를 할 때도 겨드랑이 체온계로 쟀는데 열이 점점 더 많이 난다, 해열제를 먹어도 점점점 안 떨어지고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내 상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옥시미터, 이렇게 생긴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물리는 그러한 기계인데요. 진짜로 코로나 치료를 한다고 하면 꼭 사셔야 합니다. 체온계랑 함께 가장 필요한 물품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여러분의 폐가 숨을 잘 쉬는지, 내 몸속에 산소가 충분한지를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역시나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겠죠. 자, 이 기계를 요 손끝에, 보통 이제 검지 정도에 많이 하는데, 손가락에 끼우면 내 숨을 잘 쉬는지, 내 심박수, 내 심장은 몇 번 뛰는지를 알려줍니다. 심장 뛰는 심박수는 보통 100 미만이 성인 기준으로는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는 최고 수치가 100 정도 됩니다. 보통은 한 95에서 100 정도 사이가 일반적인 아무 질환 없는 사람들의 정상 수치고요. 93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네? 라고 저희가 생각을 주로 하고, 90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숨이 차다, 어지럽다 등의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시로 재서 나의 평균 산소 포화도를 잘 알고, 또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이제 혹여나 숨이 점점 차는 것 같은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기침 가래가 조금 는다, 그러면 119나 상황실에 이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이 사람은 조금 중환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때 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폐렴이 급속히 진행한다, 뭔가 숨이 차는 것 같다, 어지럽다, 이런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때 저 기계로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이 나도 우리가 숨이 차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로 산소가 부족한 건지를 알 수 있고, 필요할 때 119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 환자는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자가 키트로 양성이 나오시는데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안 하고 직접 집에서 자체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서 치료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사실 좀 알고 있습니다. 자가 키트로 양성이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대리 처방이라도 받으셔서 반드시 약을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론 대리 처방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약을 대신 처방 받으러 간다. 그러면 꼭 몇 가지를 알아서 적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내가 몇 살인지 나이에 따라서 약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체중, 성인분들은 대부분 이상이 없지만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아주 마르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증상 같은 건 자세하게 알아가야겠죠. 자, 네 번째는 기저질환. 특히 기저질환 중에서 혈관질환, 폐나 심장질환, 그 다음에 간과 콩팥질환, 이 5개 질환을 알아가야지 혹시나 모를 약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혹시 못 먹는 약 있는지 알러지 유무까지 알아가시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대리 처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자잘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크게 3가지만 있으면 체온계랑 옥시미터로 나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고, 이제 약까지 있으면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면 우리도 정말 위급하네, 정말 더 심해지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응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현명할수록 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편에는 이제 이 준비물들 가지고 어떤 팁과 더불어서 집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두들 별 탈 없이 쾌차하시길 바라고 이 고비만 넘기고 밖에서 봐요. 안녕.